멘탈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요. 엘릭스 코브라는 신기한 과학자가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입니다. 광고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차라리 지금은 절판된 상태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찾아봤더니 주간 판매 랭킹이 나와 있을 정도인 걸 봐서 지금도 아주 잘 팔리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요. 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만한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서너 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요. 책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보는 몇 안 되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예전 저희 영상들 중에서도 멘탈 관리와 관련한 조언을 드리면서 이 책을 한번 다루겠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을 정도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 구조와 뇌의 각 부위별 기능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입니다. 저는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좀 본 편인데요. 책을 여러 권 보다 보니 어느 내용이 어느 책에서 나왔었는지 헷갈려서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이 책을 찾아보면 기본적인 원리는 대충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들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책을 통해 확인하고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보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책을 보면서 다시 다짐을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까먹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때 그 다짐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기 위해서 종종 이 책을 꺼내보곤 합니다. 이 책은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울감에 빠진 사람은 계속해서 우울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같이 살아왔던 원시시대부터 부정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 책의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의 뇌는 각 부위별로 기능이 다 다르고 작동 방식이 다 달라서 우리 마음대로 쉽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컨트롤하려면 각 부위별 작동 방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겠지만 우리 뇌는 뇌의 바깥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생각하는 뇌와 그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느끼는 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 안쪽 부위에 있는 느끼는 뇌는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데 의식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컨트롤하는 방법은 따로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뇌의 부위별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의 뇌는 부정편향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긍정적일 때 몸에서 배출되는 호르몬과 부정적일 때 배출되는 호르몬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지도 알려줍니다. 2부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앞서 1부에서 설명한 느끼는 뇌의 각 부위들이 부정편향적이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총 7개의 챕터로 나누어 멘탈 관리의 방법들을 소개하는데요. 비법으로 소개되는 것들로는 5장에서 운동하기, 6장에서 의사결정하기, 그리고 이어서 수면, 습관, 바이오 피드백, 감사,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등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법들은 익히 들어서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비법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뇌의 기능과 함께 과학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구호성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책들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책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제게 딱 맞는 책이었습니다. 반면에 과학적인 용어, 작동 방식을 너무 많이 풀어쓴 책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인 제 딸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주긴 했습니다.
책의 초반에 뇌의 각 부위별 명칭과 기능 같은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 미리 뇌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의 뇌 바깥 부분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인 전전두 피질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느끼고 욕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뇌인 변연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느끼는 뇌인 변연계의 각 부위가 바로 우리의 멘탈 관리의 대상인데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시상하부, 습관 및 중독과 관련된 선조체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각 부위별 기능과 명칭은 다 외워지지도 않고 다 아실 필요도 없으니까 각 부위별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다 정도로 큰 틀만 만들어 놓고 이 책을 읽어 들어가시면 어렵다는 느낌 없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멘탈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지만 잠재적으로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한 번은 봐야 할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멘탈에 문제가 없다가 하더라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내려진 의사결정이 이후 수년간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많이 겪어본 저로서는 멘탈 관리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절대 지나칠 일이 없는 현대인의 필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나실 때 이 책을 보시면서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